구석기 때는 수십 명이 원숭이처럼 한 동굴에 살면서 난교로 번식을 했는데 농사를 시작하면서 짝을 지어서 가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자기 땅, 자기가 만든 도구와 가옥, 가축은 내 재산이라는 사유재산 개념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 짝이 다른 자와 붙으면 못 견뎌 하는 의식도 생기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만든 거 남이 가져가면은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룹 생활을 할 때 못 느끼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같은 변화는 천년 단위로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레벨업한 종교가 생겨납니다. 종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들만의 정신세계인데 인간이 혹독한 자연 속에서 멸종하지 않은 것도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신앙심으로 뭉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민족도 구석기 때는 뭐 어느 민족처럼 큰 바위나 큰 나무, 불 같은 것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었는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만물의 목숨은 저 태양 그리고 태양을 움직이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잡다한 미신들 뭐 사냥을 나가기 전에 큰 바위에 기도를 해야 그날 사냥이 잘 된다 그 바위를 믿고 이러던 샤머니즘 원시 종교들이 하늘 숭배 신앙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믿음에 따라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 표식으로 상투를 틀고 솥대가 세워진 동네 사람들은 같은 믿음의 동족으로 이런 믿음의 사회가 되면서 대규모로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농토도 만들면서 자연을 극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같은 종교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마당이 생겨나가지고 서로의 지식과 기술이 교류됩니다. 강가에 사는 사람은 물고기를, 산에 사는 사람은 뭐 열매를 들고 나와가지고 교환을 하면서 우리 집은 올해 보리를 많이 심었는데 다 죽었다. 그러면 먼저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이 보리는 겨울에 싹을 피니까는 눈을 덮어줘야 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소, 돼지, 말을 길들이는 기술 소나 말, 돼지, 가축 기르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 경기도 시골에 고모 집에 방학 때 갔는데 남의 집 소를 빌려서 논을 갈던 아랫말 아저씨 한 분이 소한테 죽을 뻔한 걸 봤습니다. 힘센 소는 일도 잘하지만 자칫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데 그 빌려온 황소가 그 아저씨가 주인이 아니라고 논바닥에 쓰러뜨리고 머리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모짜리 낼 논이니까 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굴이 물에 묻혀가지고 들라고 그래도 소가 그냥 들이 누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마침 보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소 고삐를 자꾸 끌어내고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야생소를 길들여서 농사에 쓰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장마당에서는 혁신적인 활과 지게 같은 편리한 도구들이 나타나고 먹을 수 있는 식물 저것도 먹을 수 있네 내다 파네 이래가지고 그런 정보 건강 정보까지 시장에서 주고받는데 장마당이 생기면서 신발 만드는 사람은 신발만 만들고 분업화 나중엔 이것이 산업혁명의 씨앗이 됩니다.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구석기 때에는 동물 한 마리 사냥하면 그것을 다 먹을 동안 불 속에서 뒹굴뒹굴 놀 수가 있었는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평균 신장, 키도 줄고 수명도 줄었다고 그래요. 농사라는 게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신석기를 지나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이 협동해가지고 그때 남은 유적들이 고인돌 같은 거 한두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민족을 형성해가면서 국가와 문명을 건설할 기틀을
다집니다. 무거운 바위를 옮길 때 처음에는 그냥 맨 땅에 그냥 밀거나 끌기를 했는데 이 바위 밑에 통나무를 깔고 옮기니까 쉽더라. 그래가지고 그 원리로 수레바퀴를 만들어낼 만큼 지능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도 발달이 됐겠죠. 그런 지혜는 선조로부터 계속 이어오면서 축적되고 그래가지고 수천 년 수레바퀴를 사용하다가 18세기에 이르러 폭발적인 기술 발전,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고 기차로 대륙을 지나고 대형 선박을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고 결국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문명을 이루는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300년 만에 제3의 물결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컴퓨터가 생기고 한 3, 40년 만에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는 사람이 기계를 운전했는데 이 4차 산업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기계를 운전하는 완전 자동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으로 그동안 수천 년 걸렸던 과학기술이 1년 안에 몇 달 안에 이루어지는 속도로 점점 더 가속화 발전한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을 물 흐름에 비교한 예도 있습니다. 사람은 물이 있는 곳에 집을 짓고 마을도 냇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도시도 강가에 세워집니다. 모든 문명은 다 강가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샘물 시대, 원시, 농경 시대, 냇가와 강가에 이르러 문명, 도시를 세우고 이 기간이 원시 때부터 수만 년이 걸렸죠. 그 다음 강보다 큰 지중해에 더 큰 문명이 형성되고 더 큰 대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지금까지 전 세계는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크리스마스를 축제일로 하는 대서양 문화권에 있습니다. 대서양 다음 큰 바다가 태평양이죠. 그래서 태평양 시대가 온다는데 태평양 다음은 우주를 개척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서양은 지고 역사의 중심은 이미 태평양으로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동남아 여러 나라들. 이제 사람의 기술은 신의 영역이라든 사람의 수명을 늘리고 다른 차원으로 탐험을 시작할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석기부터 시작한 것으로 사람들은 결국 더 깊은 심해와 우주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